내 억양은 네가 변호사 흉내를 내는 것만큼이나 우습군. 토마스 판사의 잔인한 비웃음이 법정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그는 박혜진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했다. 그녀의 피는 끓어올랐지만 얼굴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정식 변호사이며 원고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변호사들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건 따놓은 승리라고 확신하는 눈빛이었다. 피고석에 앉은 엘레나, 집을 잃게 생긴 한부모 엄마는 몸을 웅크렸다. 혜진은 자기 체격에 조금 큰 법복을 고쳐 입으며 세심하게 정리된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블레이저 안쪽 주머니에 넣어둔 작은 물건의 무게를 느꼈다. 며칠 뒤 그 똑같은 판사는 수갑을 찬 채 법정에서 끌려나가게 된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사진을 찍으며 수십 년간의 조직적 부패를 폭로한 젊은 이민자 변호사에게 플래시를 터뜨릴 것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카고 교회의 조용한 동네에서 박혜진과 그녀의 할머니 민지가 살고 있었다. 17살의 한국계 미국인 소녀 혜진은 보통 10대와는 달랐다. 7살 때 법률 서적을 읽기 시작하고 12살에는 대학생들과 토론을 벌일 정도로 비범한 두뇌를 가졌지만 그녀는 자신의 천재성이 끌어들이는 관심을 피하는 것을 선호했다. 혜진아, 머리가 좋다고 교만해지면 안 돼. 네 재능은 선물이고 그 선물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거야. 은퇴한 교사인 민지 할머니는 자주 손녀에게 상기시켰다. 가을의 쌀쌀한 오후, 혜진은 할머니의 식료품 쇼핑을 도와주고 있었다. 작은 식료품점의 채소 코너에서 장을 보는 동안 그녀는 가게 뒤쪽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혜진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계산대 앞에 라틴계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뒤적거리고 있었다. 제가 맹세코 계약을 어기지 않았어요. 집세도 제때 냈고요. 저와 제 아이들을 그냥 내쫓을 수는 없어요. 여성이 애원했다. 점원은 불편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죄송합니다, 엘레나 씨. 하지만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게 없네요. 엘레나가 체념한 듯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혜진은 충동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엘레나는 놀란 듯 혜진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혜진의 진실된 표정에 마음을 열었다. 제 이름은 엘레나 구티에레즈예요. 집주인 리처드 윌슨이 저와 제 두 아이를 쫓아내려고 해요. 계약 위반이라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엘레나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계약서와 영수증 사본이 있으신가요? 혜진이 물었다.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다 있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윌슨은 부자고 영향력이 있어요. 저는 그냥 이민자 싱글맘이고요. 혜진의 눈이 결연한 빛을 발했다. 제가 한번 살펴봐도 될까요? 법률 공부를 했는데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당신은 그냥 학생이잖아요. 엘레나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혜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때로는 가장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자,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그 순간 혜진은 자신이 평소의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엘레나의 절박한 표정을 보니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지식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지 할머니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재능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엘레나와 함께 걸으며 혜진은 자신이 맞서게 될 난관을 예상하지 못했다. 편견, 부패, 그리고 시스템의 거대한 벽.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정의를 향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엘레나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그곳은 좁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가득했고 냉장고에는 유치원 일정표가 붙어 있었다. 엘레나는 서류가 담긴 낡은 폴더를 건네주었다. 이것이 제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엘레나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은 차분히 서류들을 펼쳤다. 임대 계약서, 월세 영수증, 그리고 리처드 윌슨과의 이메일 교환 내용. 각 페이지를 꼼꼼히 읽으며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았다. 여기에 나온 내용은 윌슨 씨가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혜진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는 당신이 추가 입주자를 들였다고 주장하지만 계약서에는 2명의 어린 자녀와 함께 거주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엘레나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제가 공식 항의 서한을 작성해 볼게요. 혜진이 결심했다.
그날 밤 혜진은 할머니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다. 할머니, 제가 이 일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학생이고. 혜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민지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혜진아, 네가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두려워하지 마. 우리 민족은 항상 불의에 맞서 싸워왔단다. 혜진은 밤새도록 법률 서적을 탐독하며 완벽한 서한을 작성했다. 3번의 수정 끝에 그녀는 명확하고 날카로운 문장들로 가득 찬 문서를 완성했다. 이틀 후 리처드 윌슨은 혜진의 서한을 무시했다. 대신 그는 더 빨리 퇴거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엘레나가 떨리는 손으로 통지서를 들고 물었다. 소액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합시다. 혜진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린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 차별입니다. 그들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한국인 여학생이 뭘 안다고? 법조계에 섞이려는 이민자들. 그들의 차별적인 속삭임이 복되에 맴돌았다. 지역 신문 기자 한 명이 혜진에게 접근했다. 당신이 윌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국인 여학생입니까? 어떻게 법을 알고 있죠? 혜진은 공손하게 대답했다. 저는 법률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의 출신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재판일이 다가오자 엘레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윌슨은 이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혜진은 강한 척했지만 내면에서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와 인종이 법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했다. 법과 정의에 대한 깊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론보다 훨씬 복잡했다. 청문회 전날 밤 혜진은 할머니의 오래된 사진첩을 보며 위안을 찾았다. 할머니가 한국전쟁 이후 교사로 일하며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도운 사진들이었다. 내가 이길 수 있어. 혜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수백 건의 법률 서적을 읽었어. 나는 준비되어 있어. 다음 날 아침 혜진과 엘레나는 법정으로 향했다. 혜진의 단정한 남색 정장과 단호한 표정 뒤에는 그녀의 심장이 두려움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법원 건물은 위압적인 대리석 기둥과 오래된 나무 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혜진은 엘레나의 떨리는 손을 꼭 잡으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역 언론,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 그리고 리처드 윌슨과 그의 값비싼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토마스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서기가 선언했다. 판사 토마스는 60대 중반의 백인 남성으로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재판정을 휩쓸었다. 그의 시선이 혜진에게 멈추었을 때 그의 눈썹이 의심스럽게 치켜 올라갔다. 법정이 착석하자 혜진은 자신의 서류들을 정돈하며 첫 진술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판사 토마스가 그녀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당신은 누구시죠? 원고의 가족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얇은 웃음으로 덮여 있었다. 제가 원고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판사님. 혜진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판사는 코웃음을 쳤다. 농담하는 거요? 당신은 고등학생처럼 보이는데. 법정의 낮은 웃음소리가 퍼졌다.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제 나이는 관련이 없습니다, 판사님. 저는 엘레나 구티에레즈 씨의 부당한 퇴거에 대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판사 토마스의 표정이 경직되었다. 젊은 아가씨, 여기는 법정입니다. 당신 같은 이민자 아이들이 장난치는 놀이터가 아니오. 당신의 영어는 어디서 배웠소? 발음이 이상하군. 혜진의 뺨이 화끈거렸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다. 배심원석에서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판사님, 제 발음이 아닌 제 주장을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혜진이 담담히 말했다. 판사는 비웃듯 손을 휘저었다. 좋아요, 변호사 양. 당신의 주장을 들어봅시다. 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엘레나 구티에레즈 씨는 5년 동안 성실하게 임대료를 지불해왔습니다. 그녀는 계약을 어긴 적이 없으며 리처드 윌슨 씨의 퇴거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혜진은 임대 계약서와 영수증을 하나씩 제시하며 설명했다. 그녀는 대학 세미나에서 발표하듯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쳤다. 그녀가 말할수록 법정에 조롱하는 웃음소리는 점차 경이로운 침묵으로 바뀌어갔다. 하지만 판사 토마스는 점점 더 짜증을 내는 것 같았다.
그는 펜을 탁자에 두드리며 혜진의 말을 자주 끊었다. 당신 어디서 이런 법률 용어를 배웠소? 인터넷에서요? 그가 조롱했다. 혜진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저는 16세 때 법학 적성 시험에서 상위 1%를 기록했습니다, 판사님. 그리고 저는 여러 법학 교수들과 함께 연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정에 놀라움의 물결이 퍼졌다. 리처드 윌슨은 불안하게 의자에서 몸을 뒤척였고 그의 변호사는 급하게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혜진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지금이 그녀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밝힐 때였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폴더에서 마지막 문서를 꺼냈다. 판사님, 제가 제출하고 싶은 마지막 증거가 있습니다. 혜진은 마지막 서류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미국 법조협회의 공식 인증서였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판사님, 제가 법률 자격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16세에 특별 면제를 받아 법률 적성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판사 토마스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그가 말을 하려 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쉰 듯했다. 법정은 10분간 휴정합니다. 그가 갑자기 선언하고 급하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혜진은 자리로 돌아가 엘레나 옆에 앉았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방청객들은 서로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저 한국인 소녀가 정말 법률 자격증이 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한 노인이 몸을 숙여 혜진에게 말했다. 얘야, 넌 판사의 자존심을 건드렸어. 조심해. 엘레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정말 자격증이 있어요?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죠? 혜진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사람들이 내 나이와 출신만 보고 판단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내 주장이 내 배경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하지만 판사가 화가 났어요. 엘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법률 서적에 파묻혀 살았어요. 10살 때 제 방은 책으로 가득 찼었죠. 다른 아이들이 놀 때 저는 법정 기록을 읽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시력이 나빠질까 걱정하셨죠. 법정 서기가 휴정이 끝나기 전 혜진에게 다가왔다. 판사님이 당신을 그의 방으로 부르십니다. 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판사실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시오. 판사 토마스는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혜진을 향해 돌아섰을 때 그의 눈에는 새로운 감정이 있었다. 당혹감과 불편함이 섞인 표정이었다. 박양, 당신의 자격증을 확인했소. 합법적으로 보이는군.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멸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 법정기요. 우리는 여기서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당신 같은 외국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소. 혜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의 말은 겉으로는 중립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했다. 넌 여기에 속하지 않아. 저는 미국 법을 철저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판사님. 혜진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그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판사의 입술이 얇게 벌어졌다. 10분 후에 법정에서 뵙겠소. 박양, 조심하시오. 당신은 아직 이 세계에서 아주 어리고 경험이 없소. 혜진은 법정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의 심장이 가슴을 강하게 때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판사가 그녀에게 불공정하게 대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편에 서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할머니가 자주 말씀하시던 한국 속담이 떠올랐다.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 법정으로 돌아오자 모든 눈이 그녀에게 쏠렸다. 일부는 호기심으로, 일부는 새로운 존경심으로, 그리고 일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진은 이제 그녀의 정체성이 공개되었으니 그녀의 진짜 전투가 시작될 것임을 알았다. 법정이 다시 개정되고 판사 토마스는 딱딱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혜진을 피했지만 그의 턱은 여전히 긴장된 상태였다. 재판을 계속하겠습니다. 그가 냉랭하게 선언했다. 혜진은 천천히 일어났다. 방청석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고 기자들은 연필을 준비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법률 신동의 주장을 주목하고 있었다. 판사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혜진이 말했다. 그녀는 법정 앞으로 나가 서류 묶음을 건넸다. 이것은 엘레나 구티에레즈 씨와 리처드 윌슨 씨 사이의 이메일 교환 내용입니다. 혜진은 노란색 형광펜으로 핵심 문구들을 표시한 이메일 4본을 제출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중요한 부분은 항상 눈에 띄게 하라.
바쁜 사람들은 세부 사항을 놓치기 쉽다. 이 이메일에서 윌슨 씨는 귀하의 가족 상황에 문제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두 자녀가 있는 싱글맘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이메일을 살펴보며 점점 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마침내 그는 리처드의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콜 변호사님, 이 이메일들은 당신 의뢰인의 증언과 직접적으로 모순됩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리처드의 변호사인 콜은 회색 머리카락을 긴장된 손으로 쓸어 넘겼다. 판사님, 이 이메일들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진위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혜진은 이미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 판사님, 저는 그런 주장을 예견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며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여기 이메일의 보관 증명과 공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메타데이터 확인서가 있습니다. 법정에 다시 한번 술렁임이 퍼졌다. 판사 토마스는 망치를 내리쳤다.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혜진은 자리로 돌아가며 리처드와 그의 변호사가 급하게 속삭이는 것을 눈치챘다.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판사 토마스는 그들을 향해 짜증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판사가 마지못해 말했다. 혜진은 다시 증언대로 나왔다. 이번에는 그녀의 걸음걸이에 새로운 자신감이 있었다. 그녀는 아파트 건물의 관리인과 다른 세입자들의 진술서를 제시하며 리처드가 주로 이민자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퇴거 시도를 한 패턴을 설명했다. 윌슨 씨는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계약 위반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이민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리처드는 자리에서 몸을 꿈틀거렸다. 그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다. 판사 토마스는 불편한 표정으로 메모를 했다. 점심 휴정 시간, 혜진은 법원 복도에서 몇몇 다른 이민자 가족들이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 리처드 윌슨이 소유한 건물에 살고 있었고 비슷한 위협을 받고 있었다. 우리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멕시코 출신의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팔을 잡았다. 혜진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가 본 것은 단지 빙산의 일각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가족을 돕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시스템적인 부정의였다. 법정으로 돌아가면서 혜진은 자신의 어깨에 놓인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이제 단지 엘레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소리가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할머니의 말씀이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정의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오후 재판이 시작되자 혜진은 주장을 더욱 강화했다. 그녀는 법정에 서서 리처드 윌슨의 행동이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한국 악센트는 그녀가 긴장할 때마다 조금씩 더 뚜렷해졌지만 그녀의 법적 지식은 흔들림이 없었다. 판례 존슨 대 브라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세입자의 인종이나 출신을 이유로 임대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혜진은 판례를 하나씩 인용하며 각각의 사례가 엘레나의 입장을 강화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고 법정의 침묵은 더 깊어졌다. 리처드 윌슨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다. 그는 몸을 숙여 변호사에게 뭔가를 속삭였고 그의 눈에는 분노가 타올랐다. 그는 종종 혜진을 향해 경멸의 시선을 던졌고 그때마다 그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혜진이 말을 이어갔다. 윌슨 씨는 단지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엘레나 씨와 그녀의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퇴거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혜진이 마지막 주장을 펼치려는 순간 갑자기 리처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거짓말쟁이, 그가 소리쳤다. 그의 손가락이 혜진을 향해 뻗어졌다. 하이, 모든 것이 조작이에요. 어떻게 이런 동양 꼬마가 이런 법률적 지식을 가질 수 있죠? 그녀는 아마 불법 체류자일 겁니다. 법정이 혼란에 빠졌다. 판사 토마스는 망치를 계속해서 내려쳤지만 그의 얼굴에는 리처드의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한 분노보다는 약간의 동의가 비치는 듯했다. 법정의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윌슨 씨, 앉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법정 모독죄로 간주하겠습니다. 리처드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분노로 오르내렸다. 그의 입계는 이상한 미소가 맴돌았고 마치 그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듣던 인종차별적 말들을 기억했다.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그녀의 눈을 놀리던 방식, 그녀의 이름을 일부러 잘못 발음하던 선생님들. 그러나 할머니는 항상 넌 그들보다 더 강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판사님, 혜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윌슨 씨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정이 사실에 집중하길 요청합니다. 판사 토마스는 불편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박 양의 말이 맞습니다. 윌슨 씨, 그런 발언은 이 법정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진정한 확신이 없었다. 혜진은 이 재판이 이미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판사와 리처드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혜진은 자리로 돌아가면서 할머니가 자주 말씀하시던 또 다른 한국 속담을 떠올렸다.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 그녀는 이 말이 오늘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다음 날 법정은 리처드 측의 증인 신문으로 시작되었다. 리처드의 변호사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아파트 건물의 관리인 데이비스를 증인석으로 불렀다. 데이비스 씨, 엘레나 구티에레즈의 아파트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을 본 적이 있습니까? 콜 변호사가 물었다. 데이비스는 불편하게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다. 그는 50대 중반의 마른 체구의 남성으로 언제나 건물 복도를 쓸고 있는 모습으로 알려져 있었다. 네,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위반되는 수준이었죠. 혜진은 주에 깊게 메모를 하며 데이비스의 증언에서 모순점을 찾았다. 그의 말에는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있었다. 마치 미리 외운 대본을 읽는 것 같았다. 콜 변호사가 질문을 마치자 판사 토마스가 혜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반대 신문을 하시겠습니까, 방양? 혜진은 천천히 일어났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다. 방청석에서는 여전히 일부 사람들이 이민자 아이가 어떻게 반대 신문을 할 수 있을까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데이비스 씨, 혜진이 증인석으로 걸어가며 시작했다. 당신은 구티에레즈 씨의 아파트에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정확히 몇 명의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데이비스는 불안하게 목을 가다듬었다. 그는 명백히 젊은 한국인 소녀에게 신문 받는 것이 불편한 듯했다. 아마 4~5명 정도였을 거예요. 모두 당신도 알다시피 이민자처럼 보였어요. 몇 달 전쯤이었죠. 혜진은 인종차별적 언급에도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몇 달 전이요.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사실을 누구에게 보고하셨나요? 글쎄요, 특별히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데이비스가 자리에서 불편하게 움직이며 인정했다. 당시에는 큰일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혜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정리하자면 당신은 특정 날짜나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까? 데이비스는 얼굴을 찌푸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스 씨. 혜진이 말하며 증인석에서 물러났다. 그녀가 자리로 돌아오는 동안 판사 토마스가 서기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시선은 혜진을 향해 날카롭게 꽂혔다. 그 순간 혜진은 이 재판이 단순한 법적 논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이것은 권력과 편견의 대결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법원에 일찍 도착했다. 그녀는 엘레나의 케이스를 강화할 추가 증거를 준비했고 자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법원 입구를 통과하자 그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다. 2명의 경찰관이 입구 근처에 서 있었고 리처드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혜진을 발견한 경찰관 중 한 명이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엄중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박혜진 씨, 잠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혜진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마음이 급속도로 달렸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그녀는 종종 법적 지위에 대해 의심받는 경험이 있었다. 그것은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흔히 겪는 일이었다. 그녀는 경찰관의 표정을 살피며 이 대면이 무엇을 의미할지 가늠하려 했다. 몇 걸음 뒤에서 따라오던 엘레나가 혜진에게 다가와 긴장감을 감지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경관님? 혜진이 목소리를 단단히 유지하며 물었다. 경찰관은 복도 건너편에서 오만하게 웃고 있는 리처드를 바라보았다. 윌슨 씨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당신이 이 사건에서 증거를 위조했다는 혐의와 함께 당신의 이민 신분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엘레나가 숨을 들이켰고 그녀의 손이 입으로 날아갔다. 혜진의 맥박이 빨라졌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것들은 근거 없는 심각한 혐의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제 법적 지위에 대한 완전한 문서와 제출된 증거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종적 협박 전술입니다. 경찰관은 혜진의 암묵적 비난에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었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몇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혜진은 엘레나를 향해 돌아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인종차별적 협박 전술입니다. 그는 우리를 동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케이스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인종을 이용해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만약 그들이 당신을 추방하면 어떡해요? 엘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공포가 그녀의 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럴 일 없어요.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미국 시민이에요. 그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과는 달리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그들은 그 반대의 증거도 없어요. 진정하시고 리처드나 그의 변호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엘레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몇 걸음 물러났다. 민지는 첫 벨소리에 전화를 받았다. 혜진아, 괜찮니? 할머니, 김 변호사님께 연락해 주세요. 혜진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가족의 오랜 친구였다. 리처드가 저에 대해 거짓 고발을 했어요. 제가 불법 체류자라고 암시하면서요. 경찰이 저를 신문하려고 해요. 민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강해야 한다, 우리 손녀. 당장 그에게 연락할게. 그들이 너를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겁주게 하지 마. 경찰서에서 혜진은 작은 신문실로 안내되었다. 회색 벽과 철제 테이블이 있는 차가운 반기였다. 경찰관이 그녀 앞에 앉아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았다. 박양 경찰관이 시작했다. 당신은 체포되지 않았지만 법정에 제출한 증거와 당신의 이민 신분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혜진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얹고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제가 제출한 증거는 진본입니다. 저는 그 유효성을 증명할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신분에 관해서는 저는 귀화한 미국 시민이며 제 서류는 모두 정상입니다.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의 등을 기댔다. 만약 윌슨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그가 그런 혐의를 제기했을까요? 그는 절박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혜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의 사건이 무너지고 있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저를 불신하게 만들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그의 방법이에요. 그는 인종적 고정관념을 이용해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그녀를 잠시 응시한 후 일어났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혜진은 경찰관이 방을 나가자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외적 침착함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물결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이것이 사건을 망치면 어떻게 될까? 만약 그들이 리처드의 인종차별적 거짓말을 믿는다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경찰관이 돌아왔고 그 뒤에는 김 변호사가 있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과 자신감 있는 자세를 가진 나이든 남성이었다. 그는 혜진에게 안심시키는 듯한 고개 끄덕임을 보내고 경찰관에게 말했다. 저는 박양의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이 신문의 정확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만약 그녀의 이민 신분에 관한 것이라면 필요한 모든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 증거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법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경찰관은 리처드의 혐의를 설명했지만 김 변호사가 듣는 동안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경찰관이 말을 마치자 김 변호사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것은 근거 없는 혐의이며 명백히 편견에 의해 동기부여된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만약 윌슨 씨가 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그가 제시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인종적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제 의뢰인을 근거 없이 구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혜진이 법정으로 돌아왔을 때 엘레나가 그녀에게 달려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풀어줬어요. 혜진이 말했다. 리처드의 편견 외에는 저를 잡아둘 것이 없었어요. 엘레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제 어떻게 해요? 계획대로 진행해요.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인종차별적 장애물일 뿐이에요. 그날 오후 재판이 재개되었지만 법정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리처드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경찰과의 만남이 혜진을 흔들었기를
분명히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혜진이 일어나 논쟁을 계속하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혜진은 체계적으로 리처드의 남은 방어를 무너뜨리며 증거를 제시하고 이민자 세입자들을 착취한 그의 이력을 증언할 증인들을 불렀다. 방 안의 긴장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조되었고 하루가 끝날 무렵 리처드의 자신감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판결의 순간이 다가오자 판사 토마스는 혜진의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눈빛은 그가 이미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엘레나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었다. 혜진은 그들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명백한 사법적 불의에 직면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법정이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혜진은 할머니가 자주 이야기하던 한국 속담을 생각했다. 정의는 느리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 말이 오늘도 사실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판사 토마스가 목을 가다듬고 문서를 정리할 때 혜진은 자신의 직감이 옳았음을 알았다. 그의 표정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고 그것은 공정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증거를 검토한 후 판사가 시작했다. 본 법원은 혜진은 숨을 멈추었다. 법정 전체가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그 순간 김 변호사가 법정 뒤쪽 문으로 조용히 들어왔다. 그는 혜진을 향해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고개 끄덕임을 보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있었다. 본 법원은 원고 측의 흥미로운 주장에도 불구하고 구치에레즈 씨의 퇴거를 막을 충분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판사 토마스가 선언했다. 그는 직접 혜진을 바라보았다. 아마도 당신 나라에서는 일이 다르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재산권을 존중합니다. 그 인종차별적 발언이 독처럼 공기 중에 맴돌았다. 혜진 옆에서 엘레나가 조용히 흐느꼈다. 혜진은 완벽하게 정지된 채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차분한 가면이었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윌슨 씨는 집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 내에 있습니다. 사건 종료, 망치가 잔인한 결말과 함께 내려쳤다. 리처드와 그의 변호사는 승리의 미소를 교환했다. 판사 토마스가 떠나기 위해 일어섰을 때 혜진도 일어섰다. 판사님,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단단했다. 저희는 즉시 항소할 것을 정중히 알려드립니다. 사법적 편견과 법률 오류를 이유로요. 또한 이 법정의 행동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판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조심하게 젊은이, 자네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을지도 모르네. 아닙니다, 판사님. 혜진이 대답했다. 그녀의 존엄성은 온전했다. 저는 미국 시민으로서 제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법정 밖에서 엘레나는 눈물에 무너졌다. 이제 어떻게 해요? 그는 우리의 증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혜진은 그녀를 안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엘레나. 이것에 대해 더 이상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게요.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길 거예요. 그날 밤 혜진은 김 변호사를 만났다. 그들은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 저 판사는 명백히 편향되어 있었어. 김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편견 이상일 수 있어. 토마스 판사와 리처드 윌슨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의 행동에는 뭔가 너무 편안한 것이 있었어요. 마치 그들이 서로를 알고 있는 것처럼요. 민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더 따르며 말했다. 우리 문화에서는 진실을 찾기 위해 때로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가르쳐. 표면 아래에 숨겨진 것이 있을 거야.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별이 없는 도시의 밤하늘을 응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전략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히 엘레나를 돕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와 평등에 관한 더 큰 투쟁이었다. 판사와 리처드 사이의 연결을 찾아야 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항소의 근거가 될 거예요. 김 변호사는 감탄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17살에 넌 이미 내가 아는 많은 변호사들보다 더 예리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런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어.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판사 토마스와 리처드 윌슨의 행동을 마음속으로 계속 되새겼다. 그들 사이에 미묘한 눈짓, 비밀스러운 고개 끄덕임, 너무 편안한 상호작용, 단순한 임대 분쟁이나 심지어 편견보다 더 심각한 무언가가 있었다. 연결고리를 찾아야 해.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결심찬 얼굴을 비추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항소 서류를 준비하면서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친구 수진에게 연락했다. 그 레스토랑은 시내에서 가장 비싼 곳으로 도시의 엘리트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부탁 하나 해도 될까? 혜진이 전화로 물었다. 토마스 판사나 리처드 윌슨이 레스토랑에 나타나면 알려줄 수 있어? 특히 그들이 함께 있을 때. 왜? 수진이 물었다. 무슨 일이야? 정의를 위해서야. 혜진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진이 전에 들어본 적 없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3일 후 전화가 왔다. 그들이 지금 여기 있어. 수진이 속삭였다. 뒤쪽 예약석에 앉아서 오랜 친구처럼 대화하고 있어. 혜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녀는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집어들고 레스토랑으로 달려갔다. 수진 덕분에 그녀는 테이블을 관찰할 수 있는 조용한 위치를 잡을 수 있었다. 그녀가 본 것은 그녀의 의심을 확인시켰다. 토마스 판사와 리처드는 활기차게 대화하며 서로에게 완전히 편안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리처드가 판사에게 봉투를 건네줄 때 왔다. 판사는 재빨리 그것을 자신의 재킷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혜진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 아드레날린으로 손이 떨리며 그녀는 잠재적으로 폭발적인 무언가를 포착했다는 것을 알았다. 집으로 돌아와 이미지를 검토하면서 그녀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판사를 문서화했다.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노골적인 부패였다. 이거야. 그녀는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며 완벽한 항소장을 작성했다. 혜진은 밤낮으로 꼼꼼한 항소장을 준비했다. 그녀는 판사 토마스의 법적 오류를 하나하나 인용하고 그의 모든 인종차별적 발언과 무시된 모든 증거를 문서화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진들을 비밀로 유지했고 아직 그것들을 보여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항소 심리 당일 혜진과 엘레나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 앞에 섰다. 법정은 다시 한번 가득 찼고 소수민족 청소년 변호사의 이야기는 더욱 널리 퍼졌다. 존경하는 판사님들, 혜진이 시작했다. 그녀는 중앙의 판사, 날카로운 눈을 가진 중년 여성을 향해 말했다. 저는 오늘 단순히 부당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시스템을 폭로하기 위해 이 법정에 섰습니다. 공정한 정의를 제공하는 것. 그녀는 이전 재판에서의 각 실패를 상세히 설명하며 판사 토마스의 모든 인종차별적 발언과 그가 무시한 모든 증거를 지적했다. 판사들은 주에 깊게 경청했고 간간히 메모를 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혜진이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가 극적으로 낮아졌다. 저는 판사 토마스의 결정이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법정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첫 번째 줄에 앉아있던 리처드가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수석 판사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진행하세요, 박양. 혜진은 사진과 짧은 동영상을 제출했다. 이 이미지들은 판결 이후 3일 만에 촬영되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그들은 토마스 판사와 리처드 윌슨이 사적으로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리처드 윌슨이 판사에게 봉투를 건네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법정이 혼란에 빠졌다. 리처드가 분노에 차서 일어났고 사생활 침해를 주장했다. 그의 변호사는 반대하려 했지만 패널의 판사들은 명백히 사진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조용히 수석 판사가 망치를 내리치며 명령했다. 윌슨 씨, 즉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녀는 다른 판사들과 짧게 상의한 후 법정으로 다시 관심을 돌렸다. 이 법원은 이 증거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녀가 선언했다. 박양, 당신은 이러한 혐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혜진은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네,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인식하고 있으며 모든 결과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되지 않은 것은 정의가 타협되고 엘레나 같은 취약한 사람들이 편견과 부패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침묵하며 지켜보는 것입니다. 수석 판사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법원은 즉시 토마스 판사의 구티에레즈 대 윌슨 사건 결정을 뒤집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증거를 사법윤리위원회와 지방검사 사무실의 추가 조사를 위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리처드는 혜진을 향해 달려들려 시도하다가 경비원들에 의해 밖으로 호송되었다. 그는 인종차별적 모욕과 위협을 소리치고 있었다. 엘레나는 혜진을 껴안았고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다. 해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정말로 해냈어요. 하지만 혜진은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카메라가 번쩍이며 모든 방향에서 질문이 쏟아졌다. 그녀의 사법부패 폭로는 수문을 열었다. 이후 며칠 동안 그 이야기는 지역 뉴스를 장악하고 이후 전국적인 헤드라인이 되었다. 젊은 한국인 변호사, 사법부패 폭로라는 제목이 전국의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토마스 판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더 많은 사례가 발견되었다. 그의 과거 판결들을 검토하던 조사관들은 부유한 토지 소유자들을 선호하고 이민자와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의 패턴을 발견했다. 혜진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그녀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의 작은 승리는 시스템적 부정의에 대한 더 큰 대화로 발전했다. 한 저녁 할머니가 혜진의 방문을 두드렸다. 혜진은 판사 토마스의 과거 사건들을 검토하며 책상에 앉아 있었다. 자랑스럽다. 우리 손녀 민지가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너는 단지 한 가족을 도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존경이다라고. 6개월 후 혜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토마스 판사는 여러 건의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고 리처드는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으로 촉발된 조사가 판사의 수백 건의 이전 결정을 재검토하게 만들었고 부유한 토지 소유자들을 편애하고 이민자와 소수민족을 차별하는 패턴이 드러났다는 점이었다. 혜진과 할머니가 살던 작은 아파트는 비공식적인 법률 지원 센터가 되었다. 도시 전역에서 온 사람들, 이민자들, 저임금 노동자들, 부당하게 퇴거당한 가족들, 이 매일 그녀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섰다. 그녀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받았고 종종 무료로 일했다. 어쩜 이렇게 모든 게 변했는지 믿을 수가 없구나. 민지 할머니가 어느 날 저녁 혜진이 사건 파일들을 정리하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다. 너는 개인적인 불의를 수백 명을 위한 정의로 바꿨어. 혜진은 지친 미소를 지었다.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머니. 제가 해결하는 사건마다 10개의 다른 사건이 드러나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내일의 변호사들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혜진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법조계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다른 이민자 청소년들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 혜진은 그녀의 아파트 앞에 모여있는 작은 군중을 볼 수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법적 도움이 필요했고 다른 일부는 단순히 그녀를 만나고 감사를 표하기 위해 왔다. 그녀는 더 이상 이상한 한국인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가장 큰 성취는 공정한 정의를 위한 연합을 설립한 것이었다. 이 단체는 사법적 차별과 싸우고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법적 대리를 보장하는 데 헌신하는 조직이었다. 기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이 연합은 빠르게 변화를 위한 강력한 힘이 되었다. 오늘의 승자는 민지가 물었다. 혜진은 책상 위에 파일을 집어들었다. 로드리게즈 가족이요. 그들은 집에 남을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집주인은 불법 퇴거 시도에 대해 벌금을 물게 됐어요. 민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한국에는 속담이 있단다. 정의는 빛과 같아서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고. 혜진이 다음 사건 파일을 열었을 때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그것은 시내에서 가장 큰 법률 사무소 중 하나의 파트너였다. 박양, 그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재능과 헌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무소에서 특별 인턴십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혜진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민지는 말해봐라고 입모양으로 말했다. 감사합니다만 혜진이 대답했다. 저는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사가 저소득 고객들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민지는 깊은 존경심을 담아 손녀를 바라보았다. 너는 내 뿌리를 잊지 않는구나.
우리 민족의 가치를 명예롭게 하는 방식으로 이 새로운 세계에서 길을 찾고 있어. 혜진이 다시 법정에 들어섰을 때 변화는 뚜렷했다. 더 이상 웃음소리도 경멸의 시선도 없었다. 대신 경험 많은 변호사들, 판사들, 법원 직원들이 존경의 표시로 일어섰다. 한때 경멸 또는 조롱의 대상이었던 그녀의 이름은 이제 청렴과 용기의 동의어가 되었다. 이날 그녀는 토마스 판사의 영향을 받은 다른 사건들 중 하나를 재심하기 위해 왔다. 가르시아 가족은 부당하게 집을 빼앗겼고 이제 마침내 정의를 얻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 법정 개정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김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서기가 선언했다. 새로 임명된 판사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 변호사님, 가르시아 대 웨스턴 부동산 사건에서 귀하의 주장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혜진이 대답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권위가 담겨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분쟁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법적 시스템의 기초인 평등과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법정이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는 동안 혜진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잠시 생각했다. 1년 전 그녀는 법정에서 웃음거리였다. 오늘 그녀는 변화의 촉매제였다. 그녀는 할머니가 어린 시절 들려주던 한국 이야기를 떠올렸다. 작은 새 한 마리가 산불을 끄려고 물방울 하나를 날랐던 이야기. 다른 동물들이 그 작은 노력을 비웃었지만 새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다른 동물들도 감명을 받아 함께 불을 껐다. 판사가 발언을 시작하라고 신호를 보내자 혜진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가져온 교훈들을 떠올렸다. 할머니의 지혜, 그녀의 유산, 정의와 명예에 대한 한국의 깊은 존중. 그녀는 또한 미국에서의 경험을 생각했다. 차별의 쓴맛, 하지만 또한 민주주의와 투명성이라는 이상. 그녀는 이제 두 세계 사이의 달이었다. 한국의 가치관을 지니고 미국의 법률 시스템 내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심리가 끝난 후 한 젊은 라틴계 소녀가 혜진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저도 언젠가 당신처럼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혜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밖으로 나가면서 혜진은 태평양 너머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그녀를 할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보냈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할까? 그녀는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여정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법대에 갈 계획이었고 언젠가는 판사가 되어 그녀가 한때 맞서 싸웠던 시스템을 내부에서 변화시키고 싶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각각의 작은 승리를 축하했다. 그녀는 한 가족을 도왔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가족을 도울 것이다. 물방울 하나씩 그녀는 변화의 파도를 만들고 있었다. 혜진이 법원 계단을 내려갈 때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정의의 날.